여름. 생명이 찬란하게 폭발하는 계지이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꾸만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 속에 우리는 왜 이토록 무기력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한여름의 무더위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오히려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 바로 기혈수의 관점에서 여름철 건강관리법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여름에 작은 활력과 지혜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합니다. 한 장, 여름, 보이지 않는 에너지 도둑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한의학에서는 세 가지 기둥, 즉 기, 혈, 수로 설명합니다. 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에너지 그 자체이며 혈은 온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액과 그 순환 능력, 그리고 수는 몸을 구성하고 세포 활동을 돕는 체액, 즉 진액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이 세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땀입니다. 더위는 우리 몸의 온도를 급격히 올리고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인 땀을 배출합니다. 땀이 피부에서 증발하며 열을 빼앗아가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냉각 방식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적당히 땀을 흘리는 법을 모릅니다. 더위가 계속되는 한 땀은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땀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수분과 전해질, 심지어 단백질과 같은 영양물질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땀을 흘리는 것은 단순히 체온을 조절하는 행위를 넘어 우리 생명의 세 기둥인 기, 혈, 수를 동시에 소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기가 빠져나가니 사람이 축 늘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심장도 힘없이 뛰고 근육도 탄력을 잃어 흐물흐물해집니다. 수, 즉 진액이 고갈되니 피부는 건조해지고 입이 마르며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깁니다. 기운이 없으니 혈액을 힘차게 밀어내는 심장의 능력, 즉 혈의 순환도 약해집니다. 덥고 혈관이 확장될 것 같은 여름에 오히려 혈액순환이 더 안 된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장, 현대인의 딜레마, 에어컨이라는 양날의 검. 이러한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 인류는 에어컨이라는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에어컨은 땀으로 인한 기와 수의 손실을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고마운 존재는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안겨줍니다. 바로 냉방병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계절의 온도에 맞춰 적응합니다. 여름에는 자연스럽게 체표의 혈관을 열어 열을 방출하려 합니다. 그런데 계절에 맞지 않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계속 노출되면 우리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은 열을 밖으로 보낼 때가 아니구나라고 착각하고 말초 혈관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모세혈관이 닫힌다는 것은 곧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머리가 띵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소화가 안 되고 근육이 뭉치고 아픈 이른바 담이 결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땀을 흘려도 문제, 에어컨을 쬐어도 문제인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름은 더위 자체보다 더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상태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계절입니다. 3장, 밥상 위의 보약, 기혈수를 채우는 지혜. 그렇다면 이처럼 기혈수가 동시에 고갈되기 쉬운 여름철,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위장 기능까지 약해진 상태에서 무작정 기름진 보양식을 먹거나 속이 차가워지는 과일만 계속 먹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여름을 나던 지혜가 담긴 음식에서 해답을 찾아봅시다. 첫째, 생명의 온기를 더하는 기를 채우는 음식입니다.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찹쌀 닭죽입니다. 닭고기는 성질이 따뜻하여 외부로 열을 발산하느라 차가워진 속을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하죠. 여기에 찹쌀을 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찹쌀은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높은 열량을 공급해 빠져나간 기운을 효과적으로 보충해줍니다. 한국인들이 복날마다 삼계탕을 먹는 것 역시 이열치열의 지혜와 함께 바로 이 기운을 보충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생명의 강물을 채우는 혈을 만드는 음식입니다. 혈을 보충하는 데는 당근과 연근이 아주 좋습니다. 당근은 익혀 먹어도 영양소 파괴가 거의 없고 소화가 쉬우면서 혈액 생성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부드럽게 익힌 당근은 이장이 약한 사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혈 보충제입니다. 연근 또한 혈을 만들면서 동시에 진액까지 보충해주는 기특한 식재료입니다. 간장에 졸인 연근 조림을 반찬으로 쟁여두고 꾸준히 먹으면 여름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수, 즉 진액을 보충하는 약재입니다. 땀을 많이 흘려 호흡기가 건조해지고 마른 기침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맹문동과 사삼이라는 약재가 좋습니다. 이들은 호흡기를 촉촉하게 윤활해주고 몸에 시원한 진액을 보충해주어 과도한 땀으로 인한 갈증과 건조함을 해소해줍니다. 만약 피로가 유독 심하고 기운이 없다면 구기자차를 추천합니다. 구기자는 다양한 미네랄과 영양소가 풍부하여 혈액의 균형을 맞추고 특히 눈의 피로까지 풀어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소화력이 너무 약해 육류조차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계란찜을 잊지 마십시오. 계란찜은 소화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완벽한 음식입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내장,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맞추다 여름철에는 음식만큼이나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침 햇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는 만큼 조금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침의 햇살과 한낮의 햇살은 그 파장이 다릅니다. 아침의 햇살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과 같아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깨우고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반면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한낮의 태양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아침에 받은 좋은 에너지로 하루를 버티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더위에 어떻게 산책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나무 그늘이 우거진 길을 찾아 걷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양산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양산이나 우산이 만들어주는 나만의 그늘은 생각보다 훨씬 쾌적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은 오후에 혈액순환을 돕고 무기력감을 이겨내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렸다면 반드시 소금을 보충해야 합니다. 맹물만 계속 마시는 것은 오히려 체내 전해질 농도를 떨어뜨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 한 컵에 좋은 소금을 2꼬집 정도 넣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세포는 탈수 상태에서 훨씬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커피입니다. 덥고 목이 마를 때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찾게 되지만 커피는 수분 보충의 최악의 선택입니다. 커피 자체가 가진 건조한 성질과 강력한 이뇨작용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체온까지 떨어뜨립니다. 차가운 에어컨 아래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것은
내 몸을 건조하고 차갑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막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5장, 두려움을 넘어 물의 기쁨을 되찾다. 여름에 운동하기란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름이기에 가능한 최고의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수영을 비롯한 물놀이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수영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물이 무서워, 수영은 내 인생에 필요 없어라고 선을 긋는 순간 우리 삶에서 물과 관련된 수많은 즐거움과 건강한 활동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강과 호수도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알게 되면 비로소 이 자연이 얼마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바다 수영, 스노클링, 카약, 이 모든 즐거움은 수영이라는 작은 관문을 통과해야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여름철 수영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전신 근육을 사용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체온 조절을 도와줍니다. 땀 흘리는 운동이 부담스러운 여름, 물과 하나가 되는 즐거움을 통해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여름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가는 계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여름이라 기운 없어, 귀찮으니까 시켜 먹자는 생각에 고리에 빠져 활동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몸은 그 악순환에 빠르게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커피 대신 구기자차를 마시는 것, 덥지만 양산을 쓰고 싶으니라도 걷는 것, 배달 음식 대신 정성껏 끓인 닭죽 한 그릇을 먹는 것.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묵묵히 해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여름의 무기력에서 벗어나 계절이 주는 생명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름이 지치고 힘든 시간이 아닌 지혜롭게 몸을 돌보며 새로운 활력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여름, 생명이 찬란하게 폭발하는 계지이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꾸만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 속에 우리는 왜 이토록 무기력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한여름의 무더위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오히려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 바로 기혈수의 관점에서 여름철 건강관리법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여름에 작은 활력과 지혜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합니다. 한 장, 여름, 보이지 않는 에너지 도둑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한의학에서는 3가지 기둥, 즉 기, 혈, 수로 설명합니다. 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에너지 그 자체이며 혈은 온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액과 그 순환 능력, 그리고 수는 몸을 구성하고 세포 활동을 돕는 체액, 즉 진액을 의미합니다.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이 3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땀입니다. 더위는 우리 몸의 온도를 급격히 올리고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인 땀을 배출합니다. 땀이 피부에서 증발하며 열을 빼앗아가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냉각 방식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적당히 땀을 흘리는 법을 모릅니다. 더위가 계속되는 한 땀은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땀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수분과 전해질, 심지어 단백질과 같은 영양물질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땀을 흘리는 것은 단순히 체온을 조절하는 행위를 넘어 우리 생명의 세 기둥인 기, 혈, 수를 동시에 소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기가 빠져나가니 사람이 축 늘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심장도 힘없이 뛰고 근육도 탄력을 잃어 흐물흐물해집니다. 수, 즉 진액이 고갈되니 피부는 건조해지고 입이 마르며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깁니다. 기운이 없으니 혈액을 힘차게 밀어내는 심장의 능력, 즉 혈의 순환도 약해집니다. 덥고 혈관이 확장될 것 같은 여름에 오히려 혈액순환이 더 안 된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장, 현대인의 딜레마, 에어컨이라는 양날의 검. 이러한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 인류는 에어컨이라는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에어컨은 땀으로 인한 기와 수의 손실을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고마운 존재는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안겨줍니다. 바로 냉방병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계절의 온도에 맞춰 적응합니다. 여름에는 자연스럽게 체표의 혈관을 열어 열을 방출하려 합니다. 그런데 계절에 맞지 않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계속 노출되면 우리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은 열을 밖으로 보낼 때가 아니구나 라고 착각하고 말초 혈관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모세혈관이 닫힌다는 것은 곧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머리가 띵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소화가 안 되고 근육이 뭉치고 아픈 이른바 담이 결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땀을 흘려도 문제, 에어컨을 쬐어도 문제인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름은 더위 자체보다 더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상태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계절입니다. 3장, 밥상 위의 보약, 기혈수를 채우는 지혜. 그렇다면 이처럼 기혈수가 동시에 고갈되기 쉬운 여름철,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위장 기능까지 약해진 상태에서 무작정 기름진 보양식을 먹거나 속이 차가워지는 과일만 계속 먹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여름을 나던 지혜가 담긴 음식에서 해답을 찾아봅시다. 첫째, 생명의 온기를 더하는 기를 채우는 음식입니다.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찹쌀 닭죽입니다. 닭고기는 성질이 따뜻하여 외부로 열을 발산하느라 차가워진 속을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하죠. 여기에 찹쌀을 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찹쌀은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높은 열량을 공급해 빠져나간 기운을 효과적으로 보충해줍니다. 한국인들이 복날마다 삼계탕을 먹는 것 역시 이열치열의 지혜와 함께 바로 이 기운을 보충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생명의 강물을 채우는 혈을 만드는 음식입니다. 혈을 보충하는 데는 당근과 연근이 아주 좋습니다. 당근은 익혀 먹어도 영양소 파괴가 거의 없고 소화가 쉬우면서 혈액 생성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부드럽게 익힌 당근은 이장이 약한 사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혈 보충제입니다. 연근 또한 혈을 만들면서 동시에 진액까지 보충해주는 기특한 식재료입니다. 간장에 졸인 연근 조림을 반찬으로 쟁여두고 꾸준히 먹으면 여름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수, 즉 진액을 보충하는 약재입니다. 땀을 많이 흘려 호흡기가 건조해지고 마른 기침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맹문동과 사삼이라는 약재가 좋습니다. 이들은 호흡기를 촉촉하게 윤활해주고 몸에 시원한 진액을 보충해주어 과도한 땀으로 인한 갈증과 건조함을 해소해줍니다. 만약 피로가 유독 심하고 기운이 없다면 구기자차를 추천합니다. 구기자는 다양한 미네랄과 영양소가 풍부하여 혈액의 균형을 맞추고
특히 눈의 피로까지 풀어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소화력이 너무 약해 육류조차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계란찜을 잊지 마십시오. 계란찜은 소화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완벽한 음식입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내장,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맞추다 여름철에는 음식만큼이나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침 햇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는 만큼 조금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침의 햇살과 한낮의 햇살은 그 파장이 다릅니다. 아침의 햇살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과 같아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깨우고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반면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한낮의 태양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아침에 받은 좋은 에너지로 하루를 버티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더위에 어떻게 산책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나무 그늘이 우거진 길을 찾아 걷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양산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양산이나 우산이 만들어주는 나만의 그늘은 생각보다 훨씬 쾌적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은 오후에 혈액순환을 돕고 무기력감을 이겨내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렸다면 반드시 소금을 보충해야 합니다. 맹물만 계속 마시는 것은 오히려 체내 전해질 농도를 떨어뜨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 한 컵에 좋은 소금을 2꼬집 정도 넣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세포는 탈수 상태에서 훨씬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커피입니다. 덥고 목이 마를 때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찾게 되지만 커피는 수분 보충의 최악의 선택입니다. 커피 자체가 가진 건조한 성질과 강력한 이뇨작용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체온까지 떨어뜨립니다. 차가운 에어컨 아래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것은 내 몸을 건조하고 차갑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막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5장, 두려움을 넘어 물의 기쁨을 되찾다. 여름에 운동하기란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름이기에 가능한 최고의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수영을 비롯한 물놀이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수영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물이 무서워, 수영은 내 인생에 필요 없어라고 선을 긋는 순간 우리 삶에서 물과 관련된 수많은 즐거움과 건강한 활동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강과 호수도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알게 되면 비로소 이 자연이 얼마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바다 수영, 스노클링, 카약, 이 모든 즐거움은 수영이라는 작은 관문을 통과해야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여름철 수영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전신 근육을 사용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체온 조절을 도와줍니다. 땀 흘리는 운동이 부담스러운 여름, 물과 하나가 되는 즐거움을 통해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여름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가는 계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여름이라 기운 없어, 귀찮으니까 시켜 먹자는 생각에 고리에 빠져 활동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몸은 그 악순환에 빠르게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커피 대신 구기자차를 마시는 것, 덥지만 양산을 쓰고 10분이라도 걷는 것,
배달 음식 대신 정성껏 끓인 닭죽 한 그릇을 먹는 것.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묵묵히 해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여름의 무기력에서 벗어나 계절이 주는 생명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름이 지치고 힘든 시간이 아닌 지혜롭게 몸을 돌보며 새로운 활력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여름. 생명이 찬란하게 폭발하는 계지이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꾸만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 속에 우리는 왜 이토록 무기력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한여름의 무더위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오히려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 바로 기혈수의 관점에서 여름철 건강관리법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여름에 작은 활력과 지혜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합니다. 한 장, 여름, 보이지 않는 에너지 도둑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한의학에서는 세 가지 기둥, 즉 기, 혈, 수로 설명합니다. 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에너지 그 자체이며 혈은 온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액과 그 순환 능력, 그리고 수는 몸을 구성하고 세포 활동을 돕는 체액, 즉 진액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이 세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땀입니다. 더위는 우리 몸의 온도를 급격히 올리고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인 땀을 배출합니다. 땀이 피부에서 증발하며 열을 빼앗아가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냉각 방식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적당히 땀을 흘리는 법을 모릅니다. 더위가 계속되는 한 땀은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땀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수분과 전해질, 심지어 단백질과 같은 영양물질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땀을 흘리는 것은 단순히 체온을 조절하는 행위를 넘어 우리 생명의 세 기둥인 기, 혈, 수를 동시에 소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기가 빠져나가니 사람이 축 늘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심장도 힘없이 뛰고 근육도 탄력을 잃어 흐물흐물해집니다. 수, 즉 진액이 고갈되니 피부는 건조해지고 입이 마르며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깁니다. 기운이 없으니 혈액을 힘차게 밀어내는 심장의 능력, 즉 혈의 순환도 약해집니다. 덥고 혈관이 확장될 것 같은 여름에 오히려 혈액순환이 더 안 된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장, 현대인의 딜레마, 에어컨이라는 양날의 검. 이러한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 인류는 에어컨이라는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에어컨은 땀으로 인한 기와 수의 손실을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고마운 존재는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안겨줍니다. 바로 냉방병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계절의 온도에 맞춰 적응합니다. 여름에는 자연스럽게 체표의 혈관을 열어 열을 방출하려 합니다. 그런데 계절에 맞지 않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계속 노출되면 우리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은 열을 밖으로 보낼 때가 아니구나라고 착각하고 말초 혈관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모세혈관이 닫힌다는 것은 곧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머리가 띵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소화가 안 되고 근육이 뭉치고 아픈 이른바 담이 결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땀을 흘려도 문제, 에어컨을 쬐어도 문제인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름은 더위 자체보다 더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상태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계절입니다. 세장, 밥상 위의 보약, 기혈수를 채우는 지혜. 그렇다면 이처럼 기혈수가 동시에 고갈되기 쉬운 여름철,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장 기능까지 약해진 상태에서 무작정 기름진 보양식을 먹거나 속이 차가워지는 과일만 계속 먹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여름을 나던 지혜가 담긴 음식에서 해답을 찾아봅시다. 첫째, 생명의 온기를 더하는 기를 채우는 음식입니다.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찹쌀 닭죽입니다. 닭고기는 성질이 따뜻하여 외부로 열을 발산하느라 차가워진 속을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하죠. 여기에 찹쌀을 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찹쌀은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높은 열량을 공급해 빠져나간 기운을 효과적으로 보충해줍니다. 한국인들이 복날마다 삼계탕을 먹는 것 역시 이열치열의 지혜와 함께 바로 이 기운을 보충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생명의 강물을 채우는 혈을 만드는 음식입니다. 혈을 보충하는 데는 당근과 연근이 아주 좋습니다. 당근은 익혀 먹어도 영양소 파괴가 거의 없고 소화가 쉬우면서 혈액 생성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부드럽게 익힌 당근은 이장이 약한 사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혈 보충제입니다. 연근 또한 혈을 만들면서 동시에 진액까지 보충해주는 기특한 식재료입니다. 간장에 졸인 연근 조림을 반찬으로 쟁여두고 꾸준히 먹으면 여름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수, 즉 진액을 보충하는 약재입니다. 땀을 많이 흘려 호흡기가 건조해지고 마른 기침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맹문동과 사삼이라는 약재가 좋습니다. 이들은 호흡기를 촉촉하게 윤활해주고 몸에 시원한 진액을 보충해주어 과도한 땀으로 인한 갈증과 건조함을 해소해줍니다. 만약 피로가 유독 심하고 기운이 없다면 구기자차를 추천합니다. 구기자는 다양한 미네랄과 영양소가 풍부하여 혈액의 균형을 맞추고 특히 눈의 피로까지 풀어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소화력이 너무 약해 육류조차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계란찜을 잊지 마십시오. 계란찜은 소화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완벽한 음식입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내장,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맞추다 여름철에는 음식만큼이나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침 햇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는 만큼 조금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침의 햇살과 한낮의 햇살은 그 파장이 다릅니다. 아침의 햇살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과 같아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깨우고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반면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한낮의 태양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아침에 받은 좋은 에너지로 하루를 버티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더위에 어떻게 산책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나무 그늘이 우거진 길을 찾아 걷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양산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양산이나 우산이 만들어주는 나만의 그늘은 생각보다 훨씬 쾌적합니다. 점심 식사 후의 가벼운 산책은 오후에 혈액순환을 돕고 무기력감을 이겨내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렸다면 반드시 소금을 보충해야 합니다. 맹물만 계속 마시는 것은 오히려 체내 전해질 농도를 떨어뜨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 한 컵에 좋은 소금을 2꼬집 정도 넣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세포는 탈수 상태에서
훨씬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커피입니다. 덥고 목이 마를 때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찾게 되지만 커피는 수분 보충의 최악의 선택입니다. 커피 자체가 가진 건조한 성질과 강력한 이뇨작용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체온까지 떨어뜨립니다. 차가운 에어컨 아래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것은 내 몸을 건조하고 차갑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막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5장, 두려움을 넘어 물의 기쁨을 되찾다. 여름에 운동하기란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름이기에 가능한 최고의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수영을 비롯한 물놀이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수영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물이 무서워, 수영은 내 인생에 필요 없어라고 선을 긋는 순간 우리 삶에서 물과 관련된 수많은 즐거움과 건강한 활동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강과 호수도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알게 되면 비로소 이 자연이 얼마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바다 수영, 스노클링, 카약, 이 모든 즐거움은 수영이라는 작은 관문을 통과해야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여름철 수영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전신 근육을 사용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체온 조절을 도와줍니다. 땀 흘리는 운동이 부담스러운 여름, 물과 하나가 되는 즐거움을 통해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여름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가는 계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여름이라 기운 없어, 귀찮으니까 시켜 먹자는 생각에 고리에 빠져 활동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몸은 그 악순환에 빠르게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커피 대신 구기자차를 마시는 것, 덥지만 양산을 쓰고 10분이라도 걷는 것, 배달 음식 대신 정성껏 끓인 닭죽 한 그릇을 먹는 것.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묵묵히 해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여름의 무기력에서 벗어나 계절이 주는 생명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름이 지치고 힘든 시간이 아닌 지혜롭게 몸을 돌보며 새로운 활력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여름, 생명이 찬란하게 폭발하는 계지이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꾸만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 속에 우리는 왜 이토록 무기력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한여름의 무더위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오히려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 바로 기혈수의 관점에서 여름철 건강관리법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여름에 작은 활력과 지혜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합니다. 한 장, 여름, 보이지 않는 에너지 도둑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한의학에서는 3가지 기둥, 즉 기, 혈, 수로 설명합니다. 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에너지 그 자체이며 혈은 온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액과 그 순환 능력, 그리고 수는 몸을 구성하고 세포 활동을 돕는 체액, 즉 진액을 의미합니다.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이 3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땀입니다. 더위는 우리 몸의 온도를 급격히 올리고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인 땀을 배출합니다. 땀이 피부에서 증발하며
열을 빼앗아가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냉각 방식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적당히 땀을 흘리는 법을 모릅니다. 더위가 계속되는 한 땀은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땀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수분과 전해질, 심지어 단백질과 같은 영양물질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땀을 흘리는 것은 단순히 체온을 조절하는 행위를 넘어 우리 생명의 세 기둥인 기, 혈, 수를 동시에 소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기가 빠져나가니 사람이 축 늘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심장도 힘없이 뛰고 근육도 탄력을 잃어 흐물흐물해집니다. 수, 즉 진액이 고갈되니 피부는 건조해지고 입이 마르며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깁니다. 기운이 없으니 혈액을 힘차게 밀어내는 심장의 능력, 즉 혈의 순환도 약해집니다. 덥고 혈관이 확장될 것 같은 여름에 오히려 혈액순환이 더 안 된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장, 현대인의 딜레마, 에어컨이라는 양날의 검. 이러한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 인류는 에어컨이라는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에어컨은 땀으로 인한 기와 수의 손실을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고마운 존재는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안겨줍니다. 바로 냉방병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계절의 온도에 맞춰 적응합니다. 여름에는 자연스럽게 체표의 혈관을 열어 열을 방출하려 합니다. 그런데 계절에 맞지 않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계속 노출되면 우리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은 열을 밖으로 보낼 때가 아니구나라고 착각하고 말초 혈관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모세혈관이 닫힌다는 것은 곧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머리가 띵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소화가 안 되고 근육이 뭉치고 아픈 이른바 담이 결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땀을 흘려도 문제, 에어컨을 쬐어도 문제인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름은 더위 자체보다 더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상태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계절입니다. 3장, 밥상 위의 보약, 기혈수를 채우는 지혜. 그렇다면 이처럼 기혈수가 동시에 고갈되기 쉬운 여름철,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위장 기능까지 약해진 상태에서 무작정 기름진 보양식을 먹거나 속이 차가워지는 과일만 계속 먹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여름을 나던 지혜가 담긴 음식에서 해답을 찾아봅시다. 첫째, 생명의 온기를 더하는 기를 채우는 음식입니다.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찹쌀 닭죽입니다. 닭고기는 성질이 따뜻하여 외부로 열을 발산하느라 차가워진 속을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하죠. 여기에 찹쌀을 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찹쌀은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높은 열량을 공급해 빠져나간 기운을 효과적으로 보충해줍니다. 한국인들이 복날마다 삼계탕을 먹는 것 역시 이열치열의 지혜와 함께 바로 이 기운을 보충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생명의 강물을 채우는 혈을 만드는 음식입니다. 혈을 보충하는 데는 당근과 연근이 아주 좋습니다. 당근은 익혀 먹어도 영양소 파괴가 거의 없고 소화가 쉬우면서 혈액 생성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부드럽게 익힌 당근은 이장이 약한 사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혈 보충제입니다. 연근 또한 혈을 만들면서 동시에 진액까지 보충해주는 기특한 식재료입니다. 간장에 졸인 연근 조림을 반찬으로 쟁여두고 꾸준히 먹으면 여름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수, 즉 진액을 보충하는 약재입니다. 땀을 많이 흘려
호흡기가 건조해지고 마른 기침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맹문동과 사삼이라는 약재가 좋습니다. 이들은 호흡기를 촉촉하게 윤활해주고 몸에 시원한 진액을 보충해주어 과도한 땀으로 인한 갈증과 건조함을 해소해줍니다. 만약 피로가 유독 심하고 기운이 없다면 구기자차를 추천합니다. 구기자는 다양한 미네랄과 영양소가 풍부하여 혈액의 균형을 맞추고 특히 눈의 피로까지 풀어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소화력이 너무 약해 육류조차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계란찜을 잊지 마십시오. 계란찜은 소화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완벽한 음식입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내장,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맞추다 여름철에는 음식만큼이나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침 햇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는 만큼 조금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침의 햇살과 한낮의 햇살은 그 파장이 다릅니다. 아침의 햇살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과 같아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깨우고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반면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한낮의 태양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아침에 받은 좋은 에너지로 하루를 버티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더위에 어떻게 산책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나무 그늘이 우거진 길을 찾아 걷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양산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양산이나 우산이 만들어주는 나만의 그늘은 생각보다 훨씬 쾌적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은 오후에 혈액순환을 돕고 무기력감을 이겨내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렸다면 반드시 소금을 보충해야 합니다. 맹물만 계속 마시는 것은 오히려 체내 전해질 농도를 떨어뜨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 한 컵에 좋은 소금을 2꼬집 정도 넣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세포는 탈수 상태에서 훨씬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커피입니다. 덥고 목이 마를 때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찾게 되지만 커피는 수분 보충의 최악의 선택입니다. 커피 자체가 가진 건조한 성질과 강력한 이뇨작용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체온까지 떨어뜨립니다. 차가운 에어컨 아래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것은 내 몸을 건조하고 차갑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막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5장, 두려움을 넘어 물의 기쁨을 되찾다. 여름에 운동하기란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름이기에 가능한 최고의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수영을 비롯한 물놀이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수영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물이 무서워, 수영은 내 인생에 필요 없어라고 선을 긋는 순간 우리 삶에서 물과 관련된 수많은 즐거움과 건강한 활동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강과 호수도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알게 되면 비로소 이 자연이 얼마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바다 수영, 스노클링, 카약, 이 모든 즐거움은 수영이라는 작은 관문을 통과해야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여름철 수영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전신 근육을 사용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체온 조절을 도와줍니다. 땀 흘리는 운동이 부담스러운 여름, 물과 하나가 되는 즐거움을 통해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여름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가는 계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여름이라 기운 없어, 귀찮으니까 시켜 먹자는 생각에 고리에 빠져 활동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몸은 그 악순환에 빠르게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커피 대신 구기자차를 마시는 것, 덥지만 양산을 쓰고 싶으니라도 걷는 것, 배달 음식 대신 정성껏 끓인 닭죽 한 그릇을 먹는 것.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묵묵히 해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여름의 무기력에서 벗어나 계절이 주는 생명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름이 지치고 힘든 시간이 아닌 지혜롭게 몸을 돌보며 새로운 활력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여름. 생명이 찬란하게 폭발하는 계지이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꾸만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 속에 우리는 왜 이토록 무기력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한여름의 무더위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오히려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 바로 기혈수의 관점에서 여름철 건강관리법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여름에 작은 활력과 지혜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합니다. 한 장, 여름, 보이지 않는 에너지 도둑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한의학에서는 세 가지 기둥, 즉 기, 혈, 수로 설명합니다. 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에너지 그 자체이며 혈은 온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액과 그 순환 능력, 그리고 수는 몸을 구성하고 세포 활동을 돕는 체액, 즉 진액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이 세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땀입니다. 더위는 우리 몸의 온도를 급격히 올리고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인 땀을 배출합니다. 땀이 피부에서 증발하며 열을 빼앗아가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냉각 방식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적당히 땀을 흘리는 법을 모릅니다. 더위가 계속되는 한 땀은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땀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수분과 전해질, 심지어 단백질과 같은 영양물질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땀을 흘리는 것은 단순히 체온을 조절하는 행위를 넘어 우리 생명의 세 기둥인 기, 혈, 수를 동시에 소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기가 빠져나가니 사람이 축 늘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심장도 힘없이 뛰고 근육도 탄력을 잃어 흐물흐물해집니다. 수, 즉 진액이 고갈되니 피부는 건조해지고 입이 마르며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깁니다. 기운이 없으니 혈액을 힘차게 밀어내는 심장의 능력, 즉 혈의 순환도 약해집니다. 덥고 혈관이 확장될 것 같은 여름에 오히려 혈액순환이 더 안 된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장, 현대인의 딜레마, 에어컨이라는 양날의 검. 이러한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 인류는 에어컨이라는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에어컨은 땀으로 인한 기와 수의 손실을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고마운 존재는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안겨줍니다. 바로 냉방병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계절의 온도에 맞춰 적응합니다. 여름에는 자연스럽게 체표의 혈관을 열어 열을 방출하려 합니다. 그런데 계절에 맞지 않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계속 노출되면 우리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은 열을 밖으로 보낼 때가 아니구나라고 착각하고 말초 혈관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모세혈관이 닫힌다는 것은 곧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머리가 띵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소화가 안 되고 근육이 뭉치고 아픈 이른바 담이 결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땀을 흘려도 문제, 에어컨을 쬐어도 문제인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름은 더위 자체보다 더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상태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계절입니다. 세장, 밥상 위의 보약, 기혈수를 채우는 지혜. 그렇다면 이처럼 기혈수가 동시에 고갈되기 쉬운 여름철,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위장 기능까지 약해진 상태에서 무작정 기름진 보양식을 먹거나 속이 차가워지는 과일만 계속 먹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여름을 나던 지혜가 담긴 음식에서 해답을 찾아봅시다. 첫째, 생명의 온기를 더하는 기를 채우는 음식입니다.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찹쌀 닭죽입니다. 닭고기는 성질이 따뜻하여 외부로 열을 발산하느라 차가워진 속을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하죠. 여기에 찹쌀을 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찹쌀은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높은 열량을 공급해 빠져나간 기운을 효과적으로 보충해줍니다. 한국인들이 복날마다 삼계탕을 먹는 것 역시 이열치열의 지혜와 함께 바로 이 기운을 보충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생명의 강물을 채우는 혈을 만드는 음식입니다. 혈을 보충하는 데는 당근과 연근이 아주 좋습니다. 당근은 익혀 먹어도 영양소 파괴가 거의 없고 소화가 쉬우면서 혈액 생성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부드럽게 익힌 당근은 이장이 약한 사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혈 보충제입니다. 연근 또한 혈을 만들면서 동시에 진액까지 보충해주는 기특한 식재료입니다. 간장에 졸인 연근 조림을 반찬으로 쟁여두고 꾸준히 먹으면 여름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수, 즉 진액을 보충하는 약재입니다. 땀을 많이 흘려 호흡기가 건조해지고 마른 기침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맹문동과 사삼이라는 약재가 좋습니다. 이들은 호흡기를 촉촉하게 윤활해주고 몸에 시원한 진액을 보충해주어 과도한 땀으로 인한 갈증과 건조함을 해소해줍니다. 만약 피로가 유독 심하고 기운이 없다면 구기자차를 추천합니다. 구기자는 다양한 미네랄과 영양소가 풍부하여 혈액의 균형을 맞추고 특히 눈의 피로까지 풀어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소화력이 너무 약해 육류조차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계란찜을 잊지 마십시오. 계란찜은 소화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완벽한 음식입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내장,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맞추다 여름철에는 음식만큼이나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침 햇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는 만큼 조금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침의 햇살과 한낮의 햇살은 그 파장이 다릅니다. 아침의 햇살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과 같아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깨우고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반면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한낮의 태양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아침에 받은 좋은 에너지로 하루를 버티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더위에 어떻게 산책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나무 그늘이 우거진 길을 찾아 걷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양산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양산이나 우산이 만들어주는 나만의 그늘은 생각보다 훨씬 쾌적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은 오후에 혈액순환을 돕고 무기력감을 이겨내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렸다면 반드시